급여자료 입력은 상용직 사원의 월별 급여 등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 등에 반영하기 위해 작성하는 메뉴입니다. 환경 등록에서 먼저 인사급여 탭에 보시게 되면 먼저 급여자료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급여 지급 형태라든지 급여 지급 일자를 미리 설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급여자료 입력에서 입력 시에 지급 연월일이 자동으로 기속 연월일에 맞춰서 환경 등록에서 미리 설정한 값으로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리고 5번의 급여자료 입력 화면에 구분별로 입력, 구분 없이 입력이 있는데 이 구분별로 입력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기속연월 옆에 이제 구분값이 생긴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자료 입력을 하시기 전에 환경등록 인사급여 탭에 오셔서 이제 회사에 맞게, 그러니까 사용자가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더 훨씬 수월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상용직 급여 입력 방식도 기본적으로는 월별로 되어 있지만 뭐 일괄로 입력을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2번 일괄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월별로 설정을 했는데 여기 급여자료 일괄 입력을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환경 등록 메뉴에는 이제 상용직 급여 입력 방식이 월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괄 쪽 입력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하시기 전에 환경 등록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급여 자료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속연월과 먼저 기속연월을 입력을 해주시고 구분값이 있다고 하면 구분값과 지급 연월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조회를 해보게 되면 수당 항목과 공직 항목이 이제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과 공제 항목을 수정 및 추가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상단에 F4번 수당 공제를 통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당 등록은 과세, 비과세 구분하여 등록을 합니다. 비과세 항목을 등록 시에는 비과세 코드를 꼭 입력을 해야 됩니다. 비과세 코드는 수당명이나 근로소득 유형에서 F2번 기능키를 누르면 비과세 코드가 조회가 됩니다. 해당하는 비과세 코드를 선택하여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과세 코드를 입력을 안 하게 되면 비과세 부분은 입력을 할 수가 없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사용 여부를 부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미 그 수당의 금액을 입력을 했다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미 해당 항목에 금액이 존재하므로 수정할 수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사용 여부 수정하실 때는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 등록도 추가적으로 있을 시 이제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제 등록은 하단에 공제 등록 칸에서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비과세 항목 입력 화면 표시 여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조회 시에는 이제 파란색 부분이 비과세 항목이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항목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당공제까지 등록을 끝마쳤다면 이제 급여를 입력을 합니다. 급여를 입력을 하면 수당공제에서 설정한 대로 과세, 비과세 항목이 이제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합계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 항목은 고용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안 나오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원 등록에서 국민연금 보수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입력을 했다면 여기 보수월액에 맞춰서 계산된 이제 금액들이 반영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제 김유진이 아까 입력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 사원 등록에서 등록한 것을 토대로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월액이나 사원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급여자를 상단에 컨트롤 F6번 재계산을 실행을 해서 해당하는 사원의 재계산을 꼭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도퇴사자 급여자료 입력 방법입니다. 먼저 중도퇴사자 급여를 입력 시에는 사원 등록에 보시게 되면 퇴사 연월일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원 등록에서 퇴사 연월일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입사 연월일 옆에 퇴사라고도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성명에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에서 퇴사 연월일을 입력으로 하고 조회를 해보게 되면 이제 퇴사한 월에 급여자료 입력을 조회를 해보게 되면 사원명 옆에 퇴사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하는 사원에 이제 급여를 입력을 합니다. 그냥 임의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제 공제 항목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중도퇴사 연말정산이라는 창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반영하여 급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공제는 이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입력한 자료를 불러옵니다. 여기서 중도라고 되어 있는 탭에서 이제 퇴사자를 불러와서 미리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환급받는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도 계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해당하는 월에 소득세를 계산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F7번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이 이제 중도퇴사 연말정산 창이 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해당 월의 소득세까지 같이 포함해서 뭐 환급 신청을 하겠다 아니면 반영을 하겠다 하면 이제 하단에 보시게 되면 퇴사월 소득세 반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월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가 존재할 경우에는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반영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확인을 했으면 이제 급여 반영을 클릭을 합니다. 급여 반영을 클릭을 하게 되면 중도정산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뜨면서 위에 상단에 중도정산 적용함이 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급여자료 입력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반영하고 싶다고 하면 상단 F7번 중도퇴사자 정산 옆 역삼각형 키를 클릭하면 Shift F6번 이제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활성화가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연말정산 기능은 기속연월이 2월일 경우에는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창에서 하단에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면 직전 연도에서 연말정산하였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불러오며 적용할 사원을 체크 후 연말정산 데이터 적용을 클릭을 하면 연말정산 데이터가 적용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연말정산 데이터들이 반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연월일 옆에 연말이 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소득세를 추가 징수액이 많을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도퇴사자 정산 옆에 역삼각형 키에 F11번 분납 적용을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연말정산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할 사원을 체크를 한 다음에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하면 이렇게 불러온 것을 볼 수 있으며 하단에 분납 계산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적용할 사원을 체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분납 계산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분납이 계산이 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분납 적용을 클릭을 하면 분납 정보 데이터가 적용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분납 데이터가 반영이 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위에 상단에는 분납이 표시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